영암고 기숙사의 안전성 문제로 팬앤드마이크에서 여러 번 수차례 거론하고 취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전혀 이게 좀뭐 움직임이 없어서 시민단체 이름으로 뭐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뭔가 어떤 호남의 길에 시민연대에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이제 광주시당 현판에 신영복 시체가 민주당이 대부분 이 시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논란 핵심에 있는 정일성 공원, 이승만 동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공산당 상임 대표님 말씀 듣고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전남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영암고등학교 기숙사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 팬앤드마이크에서 5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어떤 대안도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남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한 곳으로 몰아줬더라고요. 수년째. 2023년에만 놓고 보더라도 75% 수의계약을 줬어요. 그에 대한 어떤 대응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남도 의회 교육부과 위원장한테도 이 사실을 알렸으나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남교육청을 내주든 좀 일본으로 하려고 해요. 내주 좀 준비를 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완성이 되면 단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광주시당 현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재인이가 그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 현수막들을 살펴보시면 다 신영복 시체입니다. 그것을 정당성을 드러내놓고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정일성도 문제지만 그것이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성을 내셔서 국민들한테 이제 인지시키면 글씨 이쁘다로 그렇게 인지가 돼요. 근데 신영복이라는 것이 간첩이고 종북주의자고 그런 놈을 민주당이 현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당성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병행해서 시나리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성 공원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 사람은 6.25 때에도 북한 편에 들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나라를 해친 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이승만 공원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정일성 공원 조성 중에 있는데 한 분의 제안을 받았어요. 그쪽에다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이신 이승만 동상을 그쪽에다가 설치하고 싶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호남길과 협의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 또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3가지 안은 이제 시나리오를 거의 다 제가 완성을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임원이십니까? 앞으로 지금 다음 진행 순서에도 나오겠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우선 취재한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영암고 기숙사는 한옥 형태로 지어졌는데 이게 지난 2009년도에 그 당시에 교육감이 76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기숙형 공립학교를 좀 기숙사를 좀 좋게 지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출되지 않고 전남 학생은 전남의 고등학교에 좀 살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10여 개 학교가 학교당 예산을 한 30억씩 세워가지고 기숙사를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짓기도 하고 증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암고 기숙사가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A라는 건축사가 이제 설계 용역을 땄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설계해가지고 설계한 대로 이상이 없으면 공사가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A라는 설계 용역을 다른 사람이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친분에 있는 B라는 설계사로 하여금 설계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B라는 그 사람이 설계를 할 때 정상적으로 설계를 하면은 변경하면 괜찮은데 공사액을 좀 부풀려서 받으려고 자기가 추론한 특허 공법을 이제 이 건축에 접목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허를 당시에 추론을 했는데 특허가 이제 등록이 되고 하려면은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공법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안전성 검토 없이 이대로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역에 참가했던 사람이 양심선언을 한 겁니다.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기숙사 무너질지 모른다.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도에서도 뭐 목포대학교의 건축기술안전 전문 교수한테 의뢰도 하고 그랬더니 공신력 있는 목포대학교 건축구조 담당 교수하고 한국 그 구조기술사가 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여기에서 두 군데다 맡겼더니 거기서 연구용어를 어떻게 했냐. 요 영암구 기숙사가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 1층은 괜찮은데 2층, 3층은 안전하다고 자기들이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준공을 허가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구였었냐면은 장만채 교육감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장만채 교육감 시절에 비서실장이 지금 현재 김대중 교육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2018년도에 전남도 교육청에서 KJ 구조기술사무소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이 안전성 검토를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안전성 검토 결과 B등급 이상 없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했는데 이 판정한 근거가 뭐냐? 우리가 알기로는 자료를 갖고 있기로는 이 기숙사가 불안정한데 근거를 내라고 했더니 도교육청하고 영암구 기숙사 또 영암교육청 또 그 구조기술사 사무소 다 자료를 못 줍니다. 왜 자료를 못 주는가 하고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자료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료를 준 순간 거짓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면은 관련된 그 당시에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건설회사, 설계회사 전부 다 모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연루된 지금 교육관부터 시작해서 시설과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시공했던 사람들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양심선을 했던 사람도 자기도 이제 위협을 느껴버리니까 자기도 그 당시 양심선을 해서 자료를 줬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왜?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드러났을 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기숙사를 찾아가고 모든 거를 다 검토를 했는데 100% 문제는 있어요. 심지어는 이 영암고 기숙사에 수십 명의 학생이 현재도 생활하고 있는데 그 학생의 부모가 한 명이 건축학 박사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도 구조기술사예요. 그 양반이 봤어요. 봤더니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내 자식이 기숙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까지 돼가지고 제가 추가로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도교육청에서 그냥 연장 못 준다. 일부만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양구 기숙사가 혹시라도 뭐 지진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많이 무너져 버렸을 때는 이거 심각하거든요. 근데 관련된 공무원부터 학교 교장이나 다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이걸 책임질 수 없으니까 지금 못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그 가을철에 국정감사 때라도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도교육위원장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같은 편이니까요. 입 딱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도 한번 나서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영복 이 양반은 뭐 아실 겁니다. 양반이 60년대인가 그 통역당 사건이죠. 예, 그때 통일혁명해가지고 여기서 그다음 원래 이제 무기수가 됐었죠. 무기수에 풀려나 버린 거예요. 예, 무기수였는데 20년인가 복역을 하고 80년대 말인가 90년대인가 이제 나왔어요. 맞아요. 출소 나와서 서울 한국 성공회대인가 거기서 교수까지 교수 했지. 생활을 맞아요. 10여 년 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한 학자인데 양반이 그때 어쨌든 뭐 그 무기수까지 형을 확정받았을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본 게 아니라 그냥 공산 그 당시 주의자였죠. 근데 이 상반을 이제 특이한 글씨체를 썼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 양반 책을 보고 하더니 뭐 내가 아주 그냥 존경하고 역사적인 인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신용복의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건데 이거를 뭐 굳이 시당에서까지 현판에 그 양반 글씨체까지를 사실은 써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예, 식당 예. 현판이고 신영복 글씨체가. 예. 지금 민주당의 그뿐이 약간 아니에요. 국정원의 그것도 다 신용. 흘려 쓴 것처럼 여기 특이한 보고요. 글씨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있어 맞아. 예, 그- 특이한 그 글씨체 약간 소주 그 처음처럼 처음도 그 야채고 맞아. 예, 그런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그 신용국 체제 맞아요. 이거를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굳이 민주당에서 뭐 그냥 좋은 글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언론도 나요. 예. 다 알아. 근데 사실은 지가 쓰는 거 그것까지는 뭐 할 필요가 없어. 민주당이 좌파당에 냅다 쓰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그것은 우화대가 문제지. 이거는 가운데는 지가 쓰는 거는 뭐 의미가 없어. 이제 성향이죠, 그게 정복 성향이란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공산당 활동했던 공산당 활동에서 쓰는 게 글씨체를 잘못이지. 그 자체만 잘못이지. 당에서 그러니까 쓴다는 그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죄송합니다. 예, 나는 그렇죠. 제가 당에 현직에 지금 있으면서 민주당에서 몰랐어요. 아니, 알고 현수가 다 고르는 알았죠. 게 현수가 고르는 글씨체가 신용복 글씨체예요. 많이 씁니다. 예. 아까 보면 옛날에 뭐 소주병 보면 처음처럼 약간 처음처럼 그래 그것이 그 체야. 분서체인데 비슷한 글씨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이 신용국 체 맞아. 예. 아니, 자기들이 그치 아니라고. 예? 자기들이 그치 아니라고. 그렇게 아니 말할 수가 없죠. 신용국 체 정확해. 한글에도 신용복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처럼 이 해하고 신용국 체가 이미 컴퓨터 등록이 돼 있어 그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거론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일성 공원은 이 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2017년도에 정일성 공원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느 정도 안이 광주시에서 좀 있었더라고요. 2018년도부터 얘기가 있었고, 2018년, 19년도에는 그 당시에 이용섭 시장이 정일성의 딸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한중 문화 교류의 핵심으로서 이렇게 좀 하겠다. 정일성을 기념공원 조성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광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 영역을 또 맡겼어요. 정일성 역사공원 연구 영역을. 근데 연구 영역이 완전히 허당입니다. 페이지는 한 200페이지인데 실제 정일성 역사공원의 어떤 그 토대를 할 만한 것은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어느 회사인지는 정말 개판으로 연구 영역을 했거든요. 그것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제가 그 내용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얼렁뚱땅 뭐 대충 하여튼 이상하게 하여튼 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한 46억 정도 예산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좀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246억? 아니 46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안 한 이유가 있겠죠. 떳떳하면은 왜 공개를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19년도인가 영업했던 데는 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나와 있어요. 뭐 건물을 이 건물은 뭐 화장실로 쓰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안까지 있는데 그거는 뭐 연구 용역 자료고 광주시에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 말까지 완공한다 그러면 이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또 예산은 다 수립이 됐는데 어디에 얼마 예산을 쓰는지 또 어느 업체가 이거를 또 공사를 수주해서 하는지 수의계약인지 뭐 입찰인지 어쩐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광주시에서는 딱 입 다물어 버려요. 어제 우리도 지난주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시의회에서 2시에 했는데 170억인가 한다는데. 그 총액 들어가는 게 110억이라고 말 나와 있어. 왜 그러냐면 계속 들어갔다는 거야. 매입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 매입 비용 있어요. 그때 시에서 기자회견할 때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제안했는데 뭐 답변은 어떻게 왔어요? 근데 거기는 입장을 이제 뭐말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응답할 수도 있고 근데 아직 그쪽에서는 답변이 없지. 어디다가 뭐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기자회견만 그렇게 기자회견 했으면 이제 그게 공공성이니까 우리가 제안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광주시 대변인을 통해서 받든가 질의를 했어야 맞죠. 아니 그것도 근데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광주 국민의힘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을 거기서 또 답변이라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건 몰라. 이제 그거는 뭐 신문진 차원에서 어떻게 할. 나도 그거 봤는데 공청회 하면은 국힘당이 져요. 왜냐면 떼주기 많은데 그게 공청회도 나도 그 주기한 위원장이 그 방송에서 공청회 하자고 했는데 그 의미가 없어 사실. 공청회라는 것은 그게 그거 해야지 뭐 TV 떼주기 많은 게 아니 여기는 진다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러니까요. 그 지금 최근 주기한이 움직임을 보면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니 이게 주기한 위원장 나왔는데 거기서 나 주기한 두 개를 딱 짚으려고 해. 민주화 성지 5.18 그 딱 두 개가 방송에서 그 제발 그 말 안 했으면 되겠어. 근데 그걸 너무 강조를 하더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맨날 그걸 강조를. 그 방송 봐봐요. 얼마나 5.18하고 5.18 민주화 성지 그걸 할 필요가 없었어. 그렇게 하더라고. 진짜 그 지적을 해야 돼. MBC에서 최근에 아나운서가 진행자가 주기한한테 윤 헷갈리라고 물어봤어요. 그래, 이 아니다겠어. 근데 친윤이다. 친입니다. 그게 발언한 나왔어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현재 보수의 총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도 정일성 공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높게 나왔어, 맞아.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몰랐지. 독립운동했고 몰랐어. 뭐 그냥 중국에서 음악 해가지고 작곡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중국 사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 공원 있으면 이렇게 중국 사람 왔다 갔다 하면 관광에 효과가 있겠지라고만 일반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6.25 때 직접 참전해가지고 북한군의 뭐 선전부장이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어떻게 뭐 군악대장? 예. 아 그때 인민군 선전부장이었다. 예. 예. 아. 이게 그 당시에 그 중국에 있다가 중국에서 50년에 50년 매돌인가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왔어요. 그래서 실제 6.25 전쟁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서울에 주는 했어. 예, 맞아. 1년인가 6개월은 있다가 아, 다시 중국에 왔거든요. 근데 딴소리 들은 예, 근데 그 당시에 인민무력부 산하의 선전부장인가? 아, 예. 그거 완전히 빨개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홍범도 장군처럼 뭐 그 당시 아주 오래전에 잠깐 이제 뭐 공산당 역할했다 뭐 실제 전쟁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그렇다 하면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6.25 전쟁에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일시적으로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중국으로 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뭐 독립운동 한 것까지는 뭐 이해한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간에 6.25 전쟁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참가를 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부터는 상당히 국민 여론이 현재는 그래서 그 양반을 내 기념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정율성이는 독립운동에 전혀 개입이 안 돼. 자기 선조가 개입이 돼 있지. 그거 맞죠, 정율성 맞아요. 자체는 맞아요. 전혀 개입이 안 돼 있어. 그건 정확해. 지금 이 정일성 그 자기 선조는 독립운동은 흔적이 있어.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없어. 가족이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한 거는 근거가 있는데 정일성이 직접적으로 없어요. 독립운동을 그건 정확해.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자기 선조는 있어. 선조. 다만 뭐 형제라든가 그래, 맞아요. 형제라든가 그거 가족이 정확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 맞아요. 본인도 독립운동 했을 것이라고 추정은 되고 예, 맞아요. 그거 2018년인가 19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중국 그 사람부터 정일성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와 이거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이렇게 근대 3대 작곡가로 이렇게 추앙을 받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한국 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 독립운동 했다더라. 그래가지고 국가보훈처에 지시를 합니다. 이 양반이 독립운동에 공이 있으면 서운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국가보훈처 싹 조사를 했더니 국가유공자로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그러니까 실제 독립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보훈처에서도 근거가 없어서 국가유공자나 독립운동자로서 서운을 못하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안 해줬어. 맞아요. 그래갖고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독립운동은 역사학자들은 그럴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명확한 근거는 공식적으로 찾을 수 없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 했다고 할 수도 없고 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정확한 그 어떤 문서나 사진이나 이런 이제 근거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공식적으로 중국에 귀화를 했어요. 중국인하고 결혼을 했고, 예. 주울레가 양딸하고 했잖아요. 예. 주울레 양딸하고. 외교부 상당히 고위직 딸인데. 그랬지. 예. 양딸하고 했어. 맞아요. 여성 외교관이었으니까. 예.
뭐죠? 중국 그런 공산당. 공산당에서. 공산당은 정확해. 이 양반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광주에서 태어나서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그래 음악적인 소질이 있었답니다. 소질이 있었는데 이제 광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다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중국에서 음악 학교를 다녀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특출난 재능을 좀 발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지금 팔로군 그 당시에 팔로군 해방군가가 지금 인민 해방군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작곡을 한 거죠. 한 8곡 정도. 근데 음악적으로는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6.25 때 이제 한국으로 북한으로 와가지고도 북한군에 진군할 때 그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군가들 있지 않습니까? 인민해방군가 등도 작곡을 한 것은 본인이 맞고. 남한까지 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예예. 그 선전부장 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아 그건 했어. 그게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그건 정확해. 그리고 정유승 씨가 누구냐면 그 양림동의 최홍종 그 목사님 예,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집안이요. 그래갖고 그 뭐 개화기 시대에 오게 우리 그 서양 음악을 할 사람이 없어. 그게 가까워갖고 서양 음악 한 사람 정율성이요. 이 중일 학교를 다녔고 이 그것이 맞아. 그리고 정율성이 전혀 안 뛰어났는데 히딩크 호텔 그 정창구가 나름대로 재력이 있거든. 그때 띄운 거예요 정창구가. 정창구한테서 정주 뛰어나오지도 못해. 그 옆 그 히딩크 호텔 그거 아닙니까? 팔아먹었죠. 배틀에 네, 팔아먹었죠. 정창구가 돈이 없었으면 정율성이 못 뛰었어. 내가 그래서 잘 알아 그걸. 남구에서 2005년, 6년, 7년 이때쯤에 이제 정율성로 그 당시가 지금 5.18 부상자회 회장을 하는 그 황일봉 남구청장 시절에 그때 이제 정율성로 만들고 정율성 국제음악제 처음에 이제 국제음악제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이 양반이 이제 어쨌든 이제 국제적 인사가 돼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국제음악회도 하고 그래서 10몇 년 동안 이제 쭉 예산도 지원돼서 했었죠. 근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누가 말을 안 합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 나 그걸 있을 줄 몰라서 그래요. 예. 그 한일봉 씨 아무튼 9.18 그 회장 초대 회장할 때 예. 그렇게 찬성하고 추진했는데 왜 지금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본인이 부청장 할 때는 정일성을 띄워가지고 그렇지. 이제 자기 이벤트식으로 시절- 했지. 그렇죠. 그래갖고 동구하고 얼마나 남구하고 싸웠는데. 네. 그런 그래 게 놓고 있었어. 이제 본인이 이제 저쪽으로 가서는 이제 가만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반대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5.18 주계 단체하고 강기정 시장하고 완전히 등을 졌지 않습니까? 그렇지. 5.18 단체도 이제 특전사회 문제 가지고도 문제가 생기고 나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또 황일봉 회장이 또 정치적 야심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진짜 오비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만났는데 그 작년에 만났군요. 아니 올 초에 만났는데 특전사 문제 생겼을 때 그때 제가 언론에나 나중에 다른 데서 유튜브로만 올렸는데 제가 비밀 대화를 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용빈 국회의원하고 뭔 짝짝꿍이 있었는지 특전사하고 황일봉 회장하고 미락이 거기에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비서관까지도 비밀리에 광주 내려와서 몇 번 미팅을 했거든요. 황일봉 회장이 현 정부의 어떤 중요한 직책이나 어떤 쪽에 좀 욕심이 많습니다. 본인이 그걸 드러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야심을 드러내고 하니까 이제 강기정 시장이나 시민 단체들도 야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갈라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이걸 알아야 돼. 한중문화협회 강원구 씨가 정율성을 띄웠어. 왜? 아무 상관없이 그 양반은 그 중국 관계 때문에 맞아요. 강원구 씨가 안 이렇게 그냥 할 수가 없어. 정율성. 정부에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상업적인 목적으로 중국과의 그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불안전하고 이 강원구 씨는 절대 뭐 나쁜 생각이 없이 중국인이라고 띄운 그 자체만 했지. 그런 거 없었어 강원구 씨.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남교육청의 그 구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쭉 저도 이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봤는데 최근에 건축 관계자가 우리 한옥 구조물에 대한 맹점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본인도 저 한옥 구조물을 특허공법으로 시공을 해봤대요. 해봤는데 핀 구조가 문제다. 핀 구조란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대지가 있으면 기둥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H빔 같은 건 쭉 세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운데서 조인을 해요. 층을 나누려면. 근데 요거 구조물을 어떻게 되느냐. 1층 구조물을 딱 해놓고
2층 구조물을 올릴 때 여기를 핀으로 정리를 한다 이 말이야. 핀으로. 아, 본인이 이미 시공을 해봐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전성이 절대 확보될 수 없다는 말이 뭔 말이냐? 보통 건물이 주저앉으면 이렇게 위에서 폭삭 주저앉잖아요. 근데 요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이 주저앉으려면은 어느 쪽으로 하중이 쫄리게 되면은 건물이 꽈배기가 된다 이 말이야. 돌아가면 어느 오른쪽으로 돌아갈지 왼쪽으로 돌아갈지는 모른다. 어디에서 하중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 있어야 할 기둥이 꽈배기로 돌려버리면은 안에는 전멸이다. 그래서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말이 맞다.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꽈배기로 꽈버리니까 구조물이 3층 구조물이 다 그냥 꽈배기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에 싹 압사가. 그래서 이것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은 분명한 것이다. 근데 나도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소름이 끼치네. 그게 그런 단계가 되려면 지진이라도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평상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 그 기둥 빼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보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보자가 얘기한 것은 저 새끼들은 1도짜리 지진만 아무러도 저거는 그래. 폭삭 주저앉아본다. 1도짜리만 아무러도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를 우리 안태우 위원장이 계시지만은 국가기관이나 감사나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잡아야 우리가 마음은 아무리 떠들어도 그 건물이 안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국정감사나 국가기관 감사에서 이건 아니라고 집어버려야 하는데 이걸 안 짚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원래 국감이 있으니까 예예. 우리 당 민주당은 전혀 그런 거 안 할 거고 저럴 겁니다. 절대 안 돼, 그건. 국민의힘 그 상임위 교육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자료 제공하는 걸 한번 신경 쓰자고. 예.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 예. 국회의원하고 예. 보좌관하고 교섭을 하셔서 예예.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예. 그러면 그럼 하겠지. 안 하면 그 국회의원이 아니지. 예예. 근데 내가 국정감사를 내가 2020년도에 이용섭 있을 때 했는데 그 어등상 거 갖고 했어요. 김용동이나 안동 국회의원을 잡았어. 왜 이쪽에서 잘 안 해주니까 왜 어등산을 그 뺏어가고 강탈했거든. 근데 말기를 못 알아먹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 그래갖고 결국 했는데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다 이야기했거든. 근데 이제 결국 국정감 들어갔어. 근데 얼마나 재수가 없냐. 오전은 잘했어. 오후에 서면 감사해갖고 안 해본 거야. 야, 그렇게끔 교육을 시켰는데 서면 감사야 오후에. 이게 일시가 술 밥 먹고 오후에 안 해본 거야. 이게 중계가 안 되거든. 이용섭 죽여보려고 내가 다 해놨어. 이 땅에 샀냐 그러면 등기부 등본만 내다가면 끝났어. 그 김용동이 해주기로 했다니까. 근데도 오후에 안 해보려고 내가 못 해봤다니까. 아이고 진짜. 그거는 예수당에 본 거요. 아니 오후에 서면 감사 예, 현장 감사가 아니라 순위에서 밀렸겠죠. 일단은 언론에 나와버려야 이제 되지. 언론이 안 나오는 게 못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중계를 해버리면은 근데 국정감사가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 그 국회의원한테 말하기가. 근데도 그걸 잡았어. 근데도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정말 미쳐버렸다. 저녁에 잠을 한 달 동안 잠을 못 잡았어 내가. 이 광주시 죽여보려다 못 죽여봤으니까. 지금 또 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상황이 정전 위원장님 카메라 끄시고 다음에 또. 아, 네.